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께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올라온 영상들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힘입어 감사하게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글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분의 구독자를 현재 넘어섰죠. 5만 2,500분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6만 명, 7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들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말로만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 자료집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자료집은 총 3개죠. AI 자료집, 그리고 차세대 이 주도업종 2차전지 자료집,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 3개에서 수백 퍼센트가 넘는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직까지도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다고 하면 시장이 눌림목 이후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여질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드리면요. 자료집은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왜 배터리가 10배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근의 광물 패권, 그리고 미국의 정부 정책까지 2000년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는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싹 정리해놨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 종목들, 자료집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8월에 그냥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 다를 때도 굉장히 고민하지만 특히나 최근 증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서 한번 이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 시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워낙에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나오는 건 이해하겠지만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시기, 지금 현재 시기에 도대체 다음 달, 이제 뭐 7월 말이니까 곧 8월 달이죠. 이 영상을 8월 달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힌트가 바로 이번 FOMC에도 있었습니다. 이 FOMC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봐야 될지 여러분께 판단을 내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보통 FOMC 분석이라고 한다면 뭐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실제 뭐 다른 내용보다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시기에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으니까요. 잘 시청하시면서 힌트에 따른 호수의 종목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중앙은행이죠. 25bp를 인상했습니다. 25bp라는 건 0.25%의 금리를 인상시켰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최종 금리는 5.25%에서 5.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금리 투표권을 가진 11명 위원이 모두 찬성했는데요. 모두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기준 하에 내려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 금리 인상은요. 뭐 대단하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파월 의장이 6월 달에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반영됐었어요. 그래서 0.25%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건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요한 게 뭐였냐?
시장이 주목한 건 이거였습니다. 하반기,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보통 7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연방준비원회 통화정책 방향성이 궁금했어요. 그래, 7월까지 올린 건 알겠다. 하지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금리 정책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해당되는 질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반기 통화 정책은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뿐 미리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파월 의장이 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노동 시장을 봐야 되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고 뭐 그 이외에 물가 지표를 봐야 되고 뭐 다양한 지표들을 보는데 이런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미래 방향성이 굉장히 미지수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도대체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요. FOMC에서 그나마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한 힌트를 하나 줬는데요. 바로 증시의 폭락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기사를 전부 다 찾아봤는데 증시 폭락 안 한다는 얘기 누가 했냐? 이 파월 의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해석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실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진 나도 모른다.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거의 가장 파월 의장이 다 답답한 얘기엔 원론적인 얘기를 대답하는 와중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끝내야 최악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금리가 편안할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올해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쯤이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이게 무슨 뭔 소리냐? 너가 방금 전에 증시 폭락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세히 금리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조건이 필요한데요. 금리 인하는 언제 이루어질까?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왜 합니까? 계속 인상하고 왜 이렇게 높은 5%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놓습니까? 바로 물가가 높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뭐 너무나도 많은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고 이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너무나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우리 요즘 밖에 나가서 10,000원 가지고 뭐 밥이나 사 먹을 수 있나요? 그죠? 간당간당하죠. 그죠? 굉장히 점심 한 끼 사 먹기 간당간당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2%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10%, 8%, 7%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물가가 상승률이 2%대까지 지금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제 회복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신호 중 하나인 물가 2% 달성이 이루어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미국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인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다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물가 안정되지도 않았고 경제 회복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왜 금리를 쭉 인하했습니까? 경제가 너무 심각하고 경제가 너무나도 크게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쇼크사가 와가지고 119에 실려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미래 지금 당장 뭐 밸런스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한 발언을 보시면요. 물가 안정, 그러니까 물가 2% 목표치 달성하는 건요. 2025년이 돼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금리 이 물가가 안정되는 거,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월 의장은 사실상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반응한 거냐면 이 밑에 문장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시그널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즉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직전에 6월 달에 기억나시죠? 미국의 디폴트 사건과 함께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행들의 파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면 미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런 이 미국이 파산하고 미국이 망한다라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즉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발언은 즉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우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연말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2% 금리 그거 안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 금리 되게 어렵습니다. 2% 최근에 물가가 3%대로 내려앉았는데 금리 물가 인상이 3%대로 앉았는데 이게 강달러 현상하고 유가가 낮아지면서 가능했던 현상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게다가 강달러 현상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상 2%대 물가를 바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결국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금 미국 경제는 연말까지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증시가 등락폭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 추세를 잃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막 엄청나게 폭락한 여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폭락을 할 만한 이유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파월 의장은 뭘 보면서 이번 연도까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까?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들이 있었겠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등 다양한 근거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것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미국의 기업의 실적입니다. 저는 미국 FOMC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업 실적들을 상세하게 쳐다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훅훅 그래? 이 기업 돈 잘 벌었대? 말았대? 이 정도로 끝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하나씩 보다 보면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힌트가 나오거든요.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2분기에 실적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나왔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었어도 예상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벌었어도 예상보다 더 괜찮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25일 시장을 웃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예상치인 70조 9천억보다 높은 71조 8천억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매출이 지난해 2분기보다 27% 성장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26% 성장한 바가 있어서 정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고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데 어떤 게 큰 역할을 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에 95조 지금 이제 3,7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93조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나왔죠. 이제 매출이 나왔죠.
대략적으로 2.4포인트 웃돌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포인트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나 예상보다 더 높으면서도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는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진짜 광고가 경기 안 좋을 때는 바로 다 없어졌다가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만 하면 바로 생기는 게 이 광고입니다. 이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 광고가 반등했다라는 이야기는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고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광고가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구글도 특히 클라우드 부분은 80억 3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10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정도 늘었고 시장 예상치를 2%가량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광고 수입의 가장 주력인데 이 핵심 메타의 매출 증가를 이끈 건 핵심 수입원이 디지털 광고의 매출 증가였다. 맞춤형 광고의 정확도를 끌어올린 AI 인공지능 기술로 광고 사업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평가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포인트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대부분 굉장한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 이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좀 조심스러운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기업들인데요.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굉장히 크게 이슈 받았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라는 엄청난 수치가 늘어났지만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할인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많은 판매량을 위해서 평균 판매 가격을 낮추고 새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생산 비용이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6%로 전년 대비해서 5%나 하락했습니다. 많은 판매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금이 20%량 증가했지만 역시나 세상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는 당일날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뭐 대단한 악재는 아니었지만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시장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기대치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테슬라가 엄청난 할인 정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죠. 중간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GM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는 급락. GM은 2분기 순이익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나 급증했는데요. GM이 3분기 미국에서 5만 대 전기차를 생산해 자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항상 주식은 뭐라고요? 돈을 잘 벌었어도 그냥 돈을 잘 벌면 안 돼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GM과 테슬라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역시나 자동차 기업들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주가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단기 조정이라고 봅니다. 이때로 추세 하락한다고 보진 않아요. 단기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굳이 찾아본다면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IT 기업인 인텔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 포드도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뭐 근데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인텔의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해질 것 같고요. 기대보다 포드는 예상치보다는 좀 못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IT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차전지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괜히 나오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냥 SK 하이닉스 올라왔으니까 반도체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여러분들께 최근에 기업의 실적 발표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IT 기업이 잘 나가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서버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클라우드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엄청난 서버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서버용 반도체죠. 이 서버용 반도체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서버용 반도체용 램들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최근에 나노 반도체까지 이어가게 되면서 최근 반도체 이슈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반도체 이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해드릴 만한 종목 총 3개인데요. 종목 이름은 HPSP라는 기업과 SFA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건 HPSP라는 기업이에요. 요즘엔 여러분 뭐 이거 주가 조정받지도 않았다 너무 고가다 이거 뭐 추천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10% 정도 목표로 보기에는 제일 좋아요. 이견 많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 뭐냐면 지금 해당 기업은 이 반도체 수율을 올려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한국의 파운드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대만의 TSMC에도 독점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P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후공정에 집중하고 있죠. 요즘 삼성전자가. 그래서 SFA 반도체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한미 반도체 정도인데 한미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고요. SFA 반도체 아니면 HPSP HPSP 요 종목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해당 기업을 중점적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정도 목표로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나는 최근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준비한 무료 자료집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저는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지만 저는 다음 핵심적으로 떠오를 게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과 AI 관련 종목이라고 봅니다. 뭐 둘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2개의 자료집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로봇에 뭘 탑재하겠어요? AI를 탑재하겠죠. 그래서 해당 2개의 섹터가 저는 지금 워낙에 저가에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된 자료들이 중요하다.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AI는 사실 미국의 주도에서 만들어졌기 주도한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들 중에서 잘할 만한 기업들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매출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그려지고 있는 차라리 한국에서 잘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당되는 로봇 자료집 관련 종목들 잘 매집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무료 자료집도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당 무료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해당 무료 어플은 첫 번째 무료 일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아침 시황 무료 일일 아침 시황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무료 컨텐츠들, 이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이 되겠죠. 이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재진이라고. 이재진이라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맨 처음 나오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예요.
무료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하시고 중요한 거 보시면 핸드폰 번호는 없죠. 왜? 개인정보 요즘 중요하잖아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꼭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만은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 하세요. 여러분 자주 쓰시는 거.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com 이걸 꼭 뒤에 적으셔야 됩니다.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각자 사용하시는 거에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1234를 1234 쉽게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입 그냥 절차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뭐 제로사이다. 제로 콜라. 제가 최근에 자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제로 음료수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아무거나 적으셔서 가입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고요. 아이디 만드시고 나서 매일매일 무료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뽑아가지고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SC 전선 아시아라는 종목 추천드려서 오늘도 관련된 주식 굉장히 잘 갔죠. 그죠? 빠르게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와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급등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시황글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요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뉴스와 시장 분석을 싹 다 해서 수십 개의 뉴스, 수백 개의 뉴스를 싹 다 본 결과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이걸 보고 장에 임하느냐, 보지 않고 임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클 거예요.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적어놨고요.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적어놨습니다. 해당된 섹터들 전부 다 확인하시면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뭐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뉴스들.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 강했죠. 코로나 관련 간단한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이죠. 로봇 자료집. 급등 추천주 접속하신 다음에 세 번째 공지글에 보시면 2023년도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지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총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100% 확률로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증시 속에서도 성실하게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모은다면 분명히 높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높은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해당 무료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료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냐? 왜 이렇게 고퀄리티 정보를 무료로 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려고 공부한 걸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봐주심으로써 제가 한 번 더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봐 주시 영상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 우리 직장인분들 각자 하시는 일들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 시간을 단축해서 자료를 얻어갈 수 있게끔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저만이 성장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정보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